게요. 사물이나 현상이 본체로부터 갈려나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수수, 쌀, 주식 등과 같은 현물에서 유래된 것을 의미하고요. 즉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국채 선물과 같은 선물 상품은 파생 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자, 선물거래 유래인 선도거래에 대해 알아볼게요. 물건을 당장 사고 파는 현물거래와 달리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농부와 쌀집 사장이 있습니다. 농부가 매년 쌀집에 쌀을 납품하는 것 자체를 현물거래라고 합니다. 풍작일 때와 흉작일 때가 있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일정치 않을 수 있겠죠. 여기에 일정 기간을 추가합니다. 1년이란 기간, 즉 만기일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쌀의 가격을 통일시킵니다. 1년 동안 쌀 납품 가격을 통일시키면 어떠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가격은 일정해야 됩니다. 풍작일 때는 농부에게 이익이겠지만 흉작일 때는 쌀집 사장에게 이익이겠죠. 이것이 바로 선도거래입니다. 다만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거래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선물거래와 선도거래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우선 거래 조건을 보겠습니다. 선물은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에 선도거래는 합의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물거래는 거래소라는 거래 장소가 있는 반면 선도거래는 일정한 장소 없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중도청산 경우 선물거래는 반대거래를 함으로써 청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수 중인 거래를 매도함으로써 거래 청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도거래는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거래는 청산소가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없지만 선도거래는 계약 불이행이라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선물거래는 1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선도거래는 계약 종료일 단 한 번 정산이 됩니다. 선물거래 같은 경우 대부분 거래가 만기일 이전에 반대거래로 종료가 되지만 선도거래는 거래 종료 시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선물거래란 표준화된 선물계약의 매매라고 할 수 있으며 공인된 선물거래소에서 미래 일정 시점에 현재 합의된 가격을 약속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위험 전가가 가능하며 미래 가격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미래 가격 예시가 가능하고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합니다. 상품 보유 기간은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며 레버리지 효과는 증권시장보다 큽니다. 증거금은 거래 대금의 10%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젠 선물 시장의 기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물을 바탕으로 상품 설계를 한 다음 금융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선물거래입니다. 거래 유형으로는 해지거래, 투기거래, 차익거래가 있습니다. 지수시장의 하락세를 확인하고 선물시장의 매도거래를 하여 위험 회피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해지거래라고 합니다. 투기거래란 해지거래의 반대 개념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입하는 해지와 달리 예측하여 위험 감수를 하고 미리 거래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익거래가 존재합니다.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의 실제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높은 경우 선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매수하여 그때 생기는 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하며 그 반대 개념으로 매도 차익 거래도 존재합니다. 선물시장은 원래 시장 참여자들에게 노출된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위험 회피 기능 이외에 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은 고수익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수 선물도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주가 변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자, 선물 거래는 크게 4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전가 기능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구조 자체가 가격 변동의 위험을 원하지 않는 해조로부터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다 높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투기자로의 포지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가격 예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선물 가격은 해당 상품의 각종 정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격에 대한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예측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자본 형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험 회피자에게는 위험 조절의 장으로서
투기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물시장은 투기자의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해저들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자본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줍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한 농산물의 출하 시기의 시차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청산소가 존재합니다. 거래 중개 역할로 거래자들을 보증하고 원활한 거래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증거금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증거금은 거래 금액의 10% 정도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 일일 정산 제도가 존재합니다. 만기일 전에 매일 정산이 가능하여 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종 결제 제도가 있습니다. 만기일까지도 청산을 하지 못하였을 때 만기일 가격에 따라 자동 청산이 되는 제도입니다. 선물 거래의 구성 요소는 총 6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 상품 또는 기초 자산이 필요합니다. 만기일에 인도되는 상품 또는 자산을 말하고 선물 가격은 이 기초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이 변화합니다. 두 번째,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각 선물 상품에는 보통의 경우 만기일이 미리 정해져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 가격 표시 방식은 상품의 계약 단위당 가격으로 표시되며 사전에 정해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거래 단위를 보면 하나의 거래 단위를 1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 단위의 결정은 해당 선물 상품의 성공과 실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단위가 작은 경우 많은 투자자 참여로 유동성 확대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참여로 시장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클 경우 기관 투자자의 참여 비중 증대로 시장의 안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유동성 확보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가 단위를 보겠습니다. 호가 단위, 영어로 틱 사이즈는 계약 주문 시에 제시하는 가격의 최소 가격 변동폭을 말합니다. 각 상품별로 가격대에 맞는 호가 사이즈를 표준화시켜 놓고 있으며 여기 계약 단위를 곱하게 되는데 이를 한 틱의 가치라고 합니다. 마지막, 미결제 약정이 있습니다.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후 반대 매매나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정을 말합니다. 전체 미결제 약정의 수량의 변화는 시장의 중요한 투자 지표로 사용되는데 추세 중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 현재 추세를 지속시킬 자금의 유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 자금의 유출 및 추세의 전환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은 거래소마다 다르며 각 거래소별로 상품을 특화하여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물 상품은 상품의 성질 및 저장성, 가격 구조 및 해칭의 수요, 현물 시장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됩니다.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따라 크게 전통적인 상품 선물과 금융 선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품 선물은 농축산물,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에너지 등이 있으며 금융 선물은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의 금융상품이 있습니다.